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부실하고 법 개정도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7년 만에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 여론 수렴과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일정이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 용역 결과가 부실한데도 제주도가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바람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 공사할 때 공정률 따집니다. 공정률 보면서 성급 지급합니다. 근데 연구 용역 1월 30일 날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만에 14억 중에 10억, 70%를 성금으로 지급했다? 용역의 신뢰성, 용역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본들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되짚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는 규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성금을 지급했고 용역진에 끌려다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온 아웃풋이 모자랄지언정 굉장히 논쟁과 또 저희가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결과를 도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의원님이 반대를 한 거에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최초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원들은 행정체제 연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용역진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도지사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제주도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마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5,6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설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 부지. 민간 투자업자가 매입할 이곳에 하루에 해양 폐플라스틱 6톤을 열로 분해해 기름을 추출하는 장비 4개를 갖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응모한 이 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과 1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을 제주도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하천리에 사업 계획을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8월 말. 열흘 뒤 마을 개발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추진협의체 구성, 시설 견학과 마을 총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응모까지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총회 당일 찬반 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사업 찬반 안건은 전체 주민 1,300여 명 중 5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30여 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같은 추진에 마을 개발위원 가운데서도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명회도 부족했고 또 마을에서는 참석 유도하는 그것도 모자랐고 그런 소술한 점은 있었습니다. 마을회 임원이 아닌 주민들은 여태껏 사업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이 살면서도 그런 내용을 들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거를 보면 좀 문제가 있질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앞서 신창과 표선 두 곳에서 마을 동의를 얻지 못해 대상지를 하천리로 바꾸면서 공모 마감을 앞두고 짧은 기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 견학을 더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이 궁금점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사업 계획 응모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불만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멀쩡하던 담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제주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뻥 뚫린 주차장 환기창에 공사 인부들이 대형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8시간 뒤 천막을 걷자 굴삭기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담장으로 외부가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옆 공사장이 훤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보자 담장 자리에는 철근과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2m 높이의 담이 건물과 건물 사이 50여 미터가량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옆 건물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하던 업체가 아무런 협의 없이 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고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담장이 없어지면서 공사장 진동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업체가 일부러 추석 연휴에 몰래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이제 파야 되는데 담이 있으면 담이 무너지거나 구미 가면 우리 벽에도 구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담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장이 오래돼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공사 이후 담장을 다시 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입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번의 이상의 공문과 민원 접촉을 통해서 이거는 안전 때문에 급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음에도 민원인 측에서는 부동산 가치 하락, 공사 중에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타결한 다음에 그거를 허물라 그래서 입주민들이 공사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2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 경찰이 업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달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가 전남 여수 계도 일대 해역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여수시의회와 환경단체는 이 일대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쉽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계도 인근 앞바다. 호흡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 상괭이의 등이 잔잔한 파도 사이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5마리의 상괭이 가족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앞바다 중에서도 상괭이가 자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현장 조사 나오거든요. 상괭이가 자주 나오는 곳에. 오늘 또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네요.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혼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지난 8월 여수시의회는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는 계도와 금오도 사이 해역이 보호구역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는 탓에 보호구역 지정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측은 내년 초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어 상괭이 보호와 어민 소득 보전을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하며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생태계가 살아 숨쉴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여수에서만 사체로 발견된 상괭이는 40여 마리. 올해에만 벌써 2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개체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괭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일교차에 염두해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구름이 많이 껴서 구름이 햇볕을 가려 선을 하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8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9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산간 지역 성판악은 아침 최저 기온 5.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라산 등반시 얇은 옷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와 동부 지역 18도, 북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24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구름의 양이 많아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오늘도 갯바위 낚시나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응급환자 이성경로 라디오 송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 MBC는 긴급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자에게 전파해 응급환자가 더욱 신속히 이동하도록 돕게 됩니다. 소방본부는 구급차 병원 이송 시간이 단축돼 심정지와 중증 외상 등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DC 상임감사에 권태경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권태경 상임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실장과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JDC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 2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쿠팡 대표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걸 두고 제주에서도 여당의 기업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쿠팡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증인 채택이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해 주 60시간 초과 노동과 노조 탄압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미국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중이동수단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 SK텔레콤과 3자 간 파일럿 프로젝트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두 회사는 항공투어와 승객 운송을 포함한 관광형 UAM 전략 수립과 공역 분석 등 제주형 UAM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도심 항공교통 산업의 선두주자로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주시가 내년 들불축제를 건너뛰고 2025년부터 불 없는 축제를 열기로 발표하자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내년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강병삼 제주시장의 발표는 행정시장의 권한과 의무를 망각하고 도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도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월권이며 도민 여론조사와 원탁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중국인 여성 등 나머지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해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을 지시한 박모 씨와 실행한 김모 씨에게 사형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징역 35년, 10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